칠순을 앞둔 박순옥 할머니의 손은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져 있었다. 32에 남편을 잃고 홀로 큰아들 종범을 키워야 했던 할머니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살아야 했다. 재호는 꿈도 꾸지 못했다. 어린 아들들과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순호가 종범이 밥은 먹였냐? 네, 어머니. 방금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어려웠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어린 종범이를 챙긴 후 농사일을 나가야 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돌봐주는데 종범이에게는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어린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종범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아빠 목까지 하려고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아침밥 해서 종범이 먹이고 그러고 나서야 논밭으로 나갔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도 추운 겨울에도 농사일을 쉰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순옥이 참 고생이 많다. 혼자서 어떻게 애도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냐.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본인은 글을 못 읽어도 아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종범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종범이는 엄마의 정성 덕분에 공부를 잘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할머니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이웃집 농사일도 도와주고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종범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다. 고생 안 어때였구나. 우리 종범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종범이는 결혼도 하고 손자까지 낳아주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범이의 모습이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드렸는데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가끔 와도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했다. 종범아,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별일 없어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며느리가 몰래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애비가 요즘 이상해요. 밤낮으로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뭘 하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회사에도 자주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곧 할머니는 상상도 못한 일을 알게 될 것이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나쁜 길로 빠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다. 종범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할머니는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다. 가끔 받아도 바빠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며 급하게 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험상궂었다. 박종범 어머니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아들놈이 빌린 돈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네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다. 종범이가 돈을 빌렸다고? 회사 다니는 아들이 왜 돈을 빌렸을까? 얼마나 빌렸나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2천만 원입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더 늘어날 거예요. 2천만 원. 할머니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농사지어서 1년에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 자식 빚은 부모가 갚는 거 아닌가요? 아들놈이 도망다니고 있으니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남자들은 협박조로 말했다.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아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급하게 종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받았다. 종범아,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라. 인터넷으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고? 종범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스포츠 토토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기기도 했는데 점점 잃는 돈이 커져서. 할머니는 스포츠 토토가 뭔지 잘 몰랐지만 도박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도박을 했다는 거냐? 너가? 엄마,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빚이 2천만 원이 됐다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친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아들의 말은 믿을 수 없었다. 이미 2천만 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돈 준비됐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세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붙습니다. 남자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이 어머니 명의죠?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세요. 할머니는 절망스러웠다. 이 집은 남편이 죽고 나서 할머니가 평생 농사지어서 지은 집이었다. 종범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종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종범아,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줄게. 대신 약속해라.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엄마, 답 안 할 거냐? 약속할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도박 중독이 단순한 약속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문의하던 할머니에게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비가 또 돈을 빌렸대요. 이번에는 회사 동료한테 500만 원을.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뭔가 무서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머니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종범이가 또 돈을 빌렸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500만 원을 또 빌렸다고? 네. 회사 동료분이 전화하셨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을 날짜가 지났다고.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집을 팔아서 2천만 원을 갚아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빚이 생겼다. 며느리야, 종범이는 지금 어디 있냐? 모르겠어요.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니. 알겠다. 내가 찾아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곧바로 종범이의 회사로 갔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종범이가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 종범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하셨어요.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자꾸 화장실에서 전화하고. 동료들의 말을 듣고 나니 할머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아들이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종범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종범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 며칠 후 종범이가 집에 나타났다. 하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종범아. 할머니가 달려가자 종범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냐? PC방에서. 계속. 종범이는 목소리가 떨렸다. PC방에서 밤낮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PC방에서 도박을? 인터넷으로. 카지노 게임이랑 스포츠 베팅을.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PC방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도박을 한다는 것인지 엄마가 이해를 못하겠다. 자세히 말해봐라. 종범이는 울면서 말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들이 있고 그곳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이기기도 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빚을 진 거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하면 다 따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잃었다는 거지? 종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또 다른 사채업자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박종범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대신 얘기하죠. 아들놈이 우리한테서 800만 원 빌려갔어요. 800만 원. 또 다른 빚이었다. 언제 빌렸나요? 이틀 전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할머니는 종범이를 바라봤다. 종범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자가 하루에 10만 원씩 붙어요.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종범이에게 물었다. 또 언제 빌렸냐? 엄마가 집 팔아서 빚 갚아준다고 하셨을 때요. 그 돈으로 한 번만 더해서 다 따오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허탈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집까지 팔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또 다른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종범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다 망한다. 알아요, 엄마.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요.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서웠다. 이것은 정말 병이었다. 아들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병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했다.
돈을 갚아줘도 아들은 또 도박을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에게는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 아들의 도박 문제가 단순히 의지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시간 할머니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다.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뉴스 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인터넷 도박이라는 말이 들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도박 상담 신청자가 작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인터넷 도박 중독은 혼자서 끊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도박 중독은 뇌의 질병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에 집중했다. 아들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중 70% 이상이 도박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 그리고 꾸준한 상담입니다. 화면에는 회복된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도 3년 동안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한테 피해만 끼쳤죠. 하지만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가족과도 다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아들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뉴스에서는 상담소의 전화번호와 주소도 알려줬다. 할머니는 급하게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 번호를 적으려고 했지만 글을 모르는 할머니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글을 몰라서. 할머니는 답답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 기록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김할머니는 몇 글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김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어제 뉴스에서 본 건데 도박 끊는 걸 도와주는 곳이 있다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의아해했다. 도박? 순옥이가 웬 도박? 할머니는 망설였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지만 아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사실은 우리 종범이가. 할머니는 김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빨리 도움을 받아야지. 김할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읍내 행정복지센터로 갔다. 그곳에서 도박 중독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어르신, 여기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화번호예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그런데 상담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가족 상담도 있어요. 먼저 가족분이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희망을 느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일단 내일 센터로 오세요. 가족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김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 종범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종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범아, 엄마가 좋은 곳을 찾았다. 내일 같이 가자. 어디요? 도박 끊는 걸 도와주는 곳이야. 뉴스에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 종범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길고 어려운 치료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할머니는 종범이와 함께 시내에 있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았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웠다.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버스 안에서 종범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뉴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잖니. 하지만 사실 할머니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과연 아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을지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다. 접수처에서 할머니가 어색하게 말했다. 저 어제 전화한 박순옥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먼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상담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글을 쓸 수 없었다. 죄송한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종범이가 대신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나이, 도박 종류, 기간 등을 적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종범이는 손이 떨렸다. 도박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도박을 하셨나요?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랑 온라인 카지노. 종범이는 대답하기가 힘들어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처음에는 1-2 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하루 종일. 상담사는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종범이의 대답을 들으며 할머니는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다. 빚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까지 갚은 것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3천만 원이라니. 할머니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상담사는 할머니를 위로했다. 개인 상담이 시작되었다. 상담사는 종범에게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물어봤다. 처음에는 친구 소개로 시작했어요. 한 게임에 10,000원씩만 걸어보자고 해서.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신났어요. 처음에 10만 원을 땄거든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100만 원씩. 그런데 잃기 시작하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더 큰 돈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고 싶어요. 정말 끊고 싶은데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요.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도박 중독의 특징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는 할머니와 종범에게 설명했다. 앞으로 12주 동안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셔야 해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상담이 뭔가요?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궁금한 것이 있었다. 정말 나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도 설명했다. 어머니께서도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해요. 도박 중독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요? 저는 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글을 몰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대부분 대화로 진행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범이가 말했다. 엄마, 저 정말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상담사도 가능하다고 했잖니. 우리 같이 해보자. 힘들 텐데. 뭐가 힘들어? 너만 나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도 걱정이 많았다. 12주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졌고 과연 아들이 끝까지 상담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첫 번째 집단 상담이 있었다. 상담실에는 종범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온라인 도박을 3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민호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스포츠 토토를 주로 했고요. 종범이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박종범입니다. 저도 인터넷 도박을 2년 정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 종범이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럼 너 혼자가 아니야. 다 같이 이겨내자. 할머니도 희망을 느꼈다. 비록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다. 상담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종범이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담에는 참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도박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답답했다. 엄마, 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범이는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도 자신 없어 했다. 무슨 소리냐? 상담사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니. 하지만 할머니도 마음은 급했다.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아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자신이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센터에서 주는 자료들도 읽을 수 없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수도 없는 자신이 답답했다. 김할머니, 우리 동네에 한글 교실이 있다고 했지? 응, 읍내 평생학습관에 있어. 왜? 나도 배우고 싶어.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순옥이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고? 우리 종범이 때문에라도 배워야겠어. 상담센터에서 주는 종이들도 못 읽겠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다음 날 할머니는 평생학습관을 찾아갔다.
성인 문해교육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어르신, 나이는 상관없어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괜찮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있었다. 할머니는 첫 수업날 긴장해서 잠을 못 잤다. 교실에 들어가니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모두 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70살이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을 배우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의 도박 문제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몰라서 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다. 좋은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해줬다. 첫 수업은 자신의 이름 쓰기였다. 할머니는 박순옥이라는 3글자를 쓰는데도 1시간이 걸렸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글자가 삐뚤빼뚤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모두 그래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격려해줬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연습장을 펼쳤다.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것은 자신의 이름을 10번 쓰는 것이었다. 엄마, 뭐 하세요? 종범이가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한글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요? 왜요? 너 때문이야. 상담센터에서 주는 자료도 읽어야 하고 도박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겠어. 종범이는 할머니의 연습장을 보고 말이 없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순옥이라고 쓰여 있었다. 엄마, 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시키고. 고생이 아니야. 공부가 재밌어. 사실 할머니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70평생 농사일만 하던 손으로 연필을 쥐고 글자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책상에 앉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간단한 단어들을 배워나갔다. 아버지. 할머니는 큰 소리로 읽으며 글자를 따라 썼다. 2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상담센터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몇 글자씩 알아볼 수 있었다. 도박은 질병입니다. 할머니가 한 글자씩 읽어나갔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종범이는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이런 나이에 글 공부를 시작한 어머니를 보니 더욱 도박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그날부터 종범이는 할머니의 글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설명해주고 할머니가 쓴 글씨를 검사해주기도 했다. 엄마,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해요. 그래, 어렵네. 천천히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상하게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종범이의 도박 욕구는 줄어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도박 생각이 날 틈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틀린 글자도 많고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범아, 엄마가 너한테 편지 써줄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 종범에게. 엄마는 너를 믿는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엄마가 항상 너의 편이다. 종범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날 밤 종범이는 다짐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박을 끊겠다고 말이다. 할머니가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이제는 신문의 큰 제목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었다. 종범이도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최근 1달 동안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평생학습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들, 다음 주에 KBS 라디오에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혹시 인터뷰하실 분 있으세요? 선생님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부끄러워했다. 저, 해볼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박순옥 할머니, 정말요? 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도박에 빠진 자식을 둔 다른 부모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람이 와서 할머니를 인터뷰했다. 어떤 계기로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몰라서 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었다. 70 나이에 글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웠죠. 손도 말을 안 듣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1달째 도박을 안 하고 있고 매일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더니 아들도 변하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는 뿌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라디오 방송이 나갔다. 할머니는 종범이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다음은 70세에 한글 공부를 시작한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방송을 들은 종범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방송이 나간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할머니에게 편지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편지는 부산에서 왔다. 할머니께 라디오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도박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도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대구에서 왔다. 존경하는 할머니께 저는 20살인데 한글을 잘 못 써요. 할머니처럼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일 편지가 왔다. 도박 중독자 가족들의 편지,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편지, 할머니를 응원하는 편지들이었다. 할머니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쓰려고 했다. 비록 서툰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에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가능하실까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제가 그런 큰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종범이도 할머니를 격려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결국 할머니는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촬영팀이 시골집에 와서 할머니의 일상을 찍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 하는 모습, 저녁에 한글 공부하는 모습, 종범이와 함께 상담센터에 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촬영했다. 할머니,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PD가 물어봤다. 꿈이요? 글쎄요. 우리 아들이 완전히 나아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꿈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늦게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할머니는 유명해졌다.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인터넷에도 할머니 이야기가 퍼졌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국민 어머니라고 불렀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강연 좀 해주세요. 할머니, 우리 도시에서 문해교육 홍보대사를 해주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 종범아, 엄마가 강연을 해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엄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종범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6개월째 도박을 하지 않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엄마, 제가 엄마 매니저 할게요. 강연 일정도 잡아드리고 어디든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웃었다. 도박에 빠져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한글 공부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일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유명해진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할머니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종범이는 약속대로 어머니의 매니저가 되어 강연 일정을 관리하고 어디든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다. 엄마,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이에요. 대학생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대학생들이 할머니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강연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71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어요. 글을 몰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아들이 도박에 빠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들의 도박 중독으로 겪었던 고통,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배운 건 글자만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배웠어요. 학생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이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웃고 있고 제가 쓴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순간들이 모두 행복이에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종범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도 멋지셨어요. 종범아,
너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종범이는 이제 1년 넘게 도박을 하지 않았다.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 자조 모임에도 참여해서 다른 중독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 도박에 빠져있던 아들이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번 돈으로 엄마가 팔려고 했던 집을 다시 샀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고 했던 집을 아들이 되찾아 준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뻤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며칠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 정부에서 성인 문해교육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해요. 홍보대사요? 네. 할머니처럼 늦게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강연으로 번 돈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도박 중독자 가족들을 돕고 성인 문해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종범이가 재단 설립을 도와줬다. 이제 종범이는 어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에게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 편지를 받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도박을 끊었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할머니는 뿌듯했다. 기념식에서 할머니는 소감을 발표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0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종범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자랑스럽다. 그 어려운 도박을 끊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엄마 일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몇 년 전 절망 속에 있던 모자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